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숙제들 중에서요, 몇 가지 제가 체크해서 좀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게 유제 14 그러니까 1-14번.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또 뭐였지? 하나 더 있었는데. 유제 1-10번. 이거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습 문제 1-10번. 연습 문제 1-10번. 유제 말고. 연습 문제 1-10번.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 풀이를 봤을 때 약간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자, 일단은 시작할게요. 봅시다. 일단 유제 1-14번을 한번 볼게요. 유제 1-14번. 다음에 하면은 오늘의 3배로 잔소리 할 거야. 오늘 상태 똑같으면. 풀이 A이라던가 이런 거 고쳐. 똑같으면 잔소리 3배로 할 거야, 오늘보다. fx가 어떤 식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를 만족한대요. d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면 2 그 다음에 무한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1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f2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한번 그대로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분수식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얘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저 위에 있는 분자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얘를 두 번째 조건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분수식에서 무한대로 보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상수가 나오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애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이거를 진짜 정말 원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말 정석대로 풀이를 하게 되면 이런 풀이가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 다음 또 뭐야? ax 더하기 b 더하기 x분의 c 더하기 x 제곱분의 d 다 1이 나오려면, 그죠? 이게 정석대로 풀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라 요걸 즉각적으로 보고 볼 수 있지만 원칙대로라면 이렇게 갈 거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전체로 나눠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그 정석대로 따진다면 a는 0이어야 돼요. a가 0이 아니면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b는 1이어야 됩니다. 그죠? 좀 더 한 줄을 더 쓰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 1분의 x 더하기 b만 나올 텐데 요 놈이 뭐여야 돼?
a가 0이어야 되고 따라서 얘는 b, b가 얼마? 1 이런 식으로 b가 1이다 라고 찾아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원하지는 않고 딱 여기서 a는 0, b는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분자를 cx 플러스 d라고 하는데 x-1이라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x는 1을 대입하면 c 더하기 d라는 값이 0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d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성질. 그래서 저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x-1분의 a는 cx 플러스 d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fx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게요. x 더하기 2 곱하기 x-1분의 얼마요? b가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얘가 2래요. d예요. 이때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값 리미트 f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 분의 1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애가 2가 나와야 되거든요. 요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2가 나온다는 건 저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에 1을 대입한 1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값이 0이 나오고 d 대신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아까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왜라고 했죠? 이건 너 나랑 같이 수업 들어간 거예요. 왜라고 했죠? 부정형꼴의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을 찾아서 분모가 0인데 0분의 어쩌고 0으로 가는 애인데 0분의 어쩌고가 상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약분이 돼서 사라졌다는 뜻, 즉 분자도 0이 나와야만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얘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시면 x 제곱 더하기 cx 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고 요 식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분의 누구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2가 될 거고 여기 약분해서 대입하면 3분의 2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2가 돼서 6, 4, c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c가 4라고 한다면 d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a, b, c, d를 찾았으니까 따라서 fx는 얼마?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4, 8, 15 이렇게 틀렸어요. 저 중간에 뭐 하나 틀린 것 같은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1 되게 신명나게 풀어놓고 틀리니까 기분이 별론데? 3분의 어디서 틀렸죠? 여기 4분의 7이라고 나가는 걸 보니까 제가 틀린 거가 맞아요. 미친 사람인가 봐요. x제곱 a, b, c, d를 찾은 거지 fx는 애당초 분모를 가지고 있었죠. 아이 깜짝이야.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죠. 이 집어넣으면 4, 8, 12 그리고 심지어 분자도 계산을 잘못했었네 이 미친 사람이가. 자 4분의 8
8, 4 더하기 8 빼기 5 7 죄송합니다. fx에서 분모를 생략하고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요 조건, 그러니까 뭐야, 어디야, 어떤 상수로 수렴할 때, 수렴한다 라고 할 때 조건. 근데 상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되네?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떤 특정한 상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최고 차항의 개수로, 이 원칙상으로 요거라고 했어요. 규칙상으로. 최고 차항의,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식을 나눴을 때, 요렇게. 얘네들, 어차피 지워지는 애들 버리고 나면, 1분의 ax 더하기 b를 x가 무한대로 보낼 때 1이 나온다면, x는 얼마? a는 반드시 0이어야만 하고, b는 1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제 14번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제가 1-10번에서 대입하고 풀지 말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1번처럼 우극한으로 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연습 문제 1-10번. 연습 문제 1-10번에 우극한으로 가는 거는 그게 맞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귀찮은 게 뻗어가지고 가만 홀랑홀랑 그거는 옳지 않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2의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가우스 x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리미트 이거 써야 돼요. 자꾸 리미트 기호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리미트 기호도 써야 돼요. 내가 니네들 처음 수업할 때, 기본 수업할 때는 저는 리미트를 꼭 써요. 그리고 응용 심화 수업할 때는 저는 리미트를 그냥 이렇게 써요. 그리고 진짜 정말 난 여기까지만 써요.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극단적인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보기는 했는데요. 좀 옆으로 넓혀요. 너무 L이었어요. 옆으로, 알았지? 이 세 글자 칸은 좀 차지할 수 있게.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석이죠. 정석. 그래서 우극한이기 때문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로 계산하면 x-2분의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얘 계산하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만 남아서 얘는 4가 된다. 이게 완전 다 풀어놓은 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략해도 되는 건 뭔데요? 없는데요? 이 정도는 다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가우스 기호에다가 2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다음에 2번 무한대로 보낼 때, 제가 분명 무한대로 보낼 때 수업 때 설명했던 건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1분의 x 플러스 3인데요. 이거 가우스 기호의 성질 중에 하나가 있는 게요. 여기에다가 n을 더하면 x에다가 n을 더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n이 정수라고 한다. 3.5 가우스 취하면 3이죠. 0.5 더하기 3 가우스 취하면 0 더하기 3이어서 3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우스 기호 밖으로 정수를 빼내도 돼요. 그렇다면 얘는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가우스 x 더하기 3이요. 그럼 전 이걸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사이값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사이값이 아니죠. 대소관계 샌드위치로 풀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가우스 기호의 범위는 x-1보다는 크고 x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제가 증명해서 보여드렸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가우스 x 더하기 3이라는 애의 범위는 x 더하기 2를 x-1로
나눠준 것과 같고요. 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x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등식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크다가 될 것이고, 극한 취했으면 그 다음에 1이 돼서 따라서 얼마? 저 등식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가우스 x 더하기 3의 값은 1이에요.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셨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얼마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인데요. 저 루트 x제곱 더하기 x라는 얘는 누구보다 크고, 아까 계속 얘기했었죠? 누구보다 크고 빼기 1보다 크고 근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누구?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원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극한을 취해보시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마이너스 x를 정리하시면 이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할게요.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x고요. 대입하시면 2분의 1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또한 유리화하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x 분의 x 얼마? 2분의 1로 갑니다. 따라서 누구? 저놈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x 또한 2분의 1로 갈 겁니다. 사이값으로 그러니까 그 대소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어보시고 이 영상은요 여러분 5시 전에 최대한 올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신 거 확인하셨나요? 카톡 보낸 거 확인하셨나요? 카톡 링크를 보시면 제가 재생 목록을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어제? 너 안 보냈어요. 소율이한테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내줄게요. 이거를 소율이 어머니 번호 조작을 오셨나? 아닌데. 카톡 연동을 안 해놓으셨군요. 자, 어머니한테는 제가 문자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그거거든요. 링크에 제가 위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 재생 목록을 들어가면 제가 그 재생 목록에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제가 일부러 녹화를 한 게 그 재생 목록에 제가 아마 5시 전에 볼 수 있게 아마 해놓을 것 같아요. 6시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요 그 채널이
임시 채널이거든요. 내가 예전에 임시로 쓰던 채널이었는데 내 본 채널에는 제 예전부터 한 3년 전부터 2학년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진즉에서 영상을 찍고 있던 영상들을 싹 다 정리는 해놨는데 정리하지 말 걸 그랬나? 거주라네. 그 정리를 해놨는데 그 계정에 있는 거를 계정 이름을 그 김현정 수학학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선생님들한테 애들한테 링크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허겁지겁 만들어갖고 그 예전에 쓰던 걸로 바꿔서 보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바꾸려면 2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근데 2주 뒤에는 계정 바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내 본 계정에도 지금 그 영상 똑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괜찮아요. 우리 아마 이번 시험 범위가 12번까지라고 하시는 걸 보아하니 그 연속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교 그 저기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연속을 안 배웠기 때문에 첫 줄 시험은 좀 빡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극한만 제대로 1번, 7번, 12번만 제대로 하고 그 함수의 극한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가 될 겁니다. 가기 전에 복습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번 함수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걸 왜 굳이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어. 나 좀 더 먼저 좀 해주지. 그 정역 취업할 때 해주지. 요거를 지금 해요. 뭐냐면 구간이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 구간, 그 정의역, 정확하게는 x의 구간. 즉 다른 말로 정의역의 집합의 범위를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맨날 적을 때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예요 라고 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뭐 x 좀 작게 쓸까요? 아니야, 이건 크게 쓰고 지워도 상관없어. x가 a보다 네,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라고 쓰던가. 뭐 한쪽 열린 거, 한쪽은 a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아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쓰는 걸 봐서도 알겠지만 되게 귀찮잖아요. 여러분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이거 중괄호 쓰고 바 쓰고 뭐 이런 거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로 약속했냐면 이거를 기호로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기호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렇게 그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는 양 끝값을 기준으로 요렇게 씁니다. 값괄호를 이용해서 a부터 b까지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구간 A, B라고 하면 구간 A 이상 B 이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써요. A, B,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등호가 없는 범위는 소괄호를 이용해서 구간 A부터 B까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구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등호가 들어가면 값괄호, 등호가 없으면은 라운드. 왼쪽은 값괄호, 오른쪽은 라운드. 그러니까 이 놈이 부등호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라운드로 A를 그리고 B는 각괄호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각괄호로 등호 양쪽 경계의 값을 포함하는 범위를 무슨 구간이라고 부르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는데요? 혼종? 부르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구간 제부터 제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뭐 반열린 구간, 반닫힌 구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구간 이렇게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 A부터 B까지. 근데 이 괄호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열린 구간, 닫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열린 결말, 닫힌 결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결말이 뭐야? 열린 결말 미래 꿈나무 열린 결말이 뭐임? 결과를 안 정해주고 상상의 여지를 주는 거죠. 자, 출발해볼까? 하고 삥. 그럼 그 다음에 애가 자, 뭐 예를 들어 마왕한테 자 가자! 라고 하면 얘가 마왕한테 죽었는지 마왕을 잡았는지 아니면 마왕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살림을 차렸는지 알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닫힌 결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왕을 잡고 마을에 돌아가서 우와 하고 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하고 더 이상 내용이 이어질 수 없는 게 닫힌 구간이잖아요. 수학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끝값을 예상할 수 있으면 닫힌 구간, 끝값을 예상할 수 없으면 열린 구간이에요. 등호를 포함하면 양적 A를 포함하니까 닫힌 구간이 되는 건데요. 얘는요 가장 작은 수가 어디 뭔데요? 제일 작은 수가 뭐예요? 몰라요. 그죠? 요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수가 뭐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열린 구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무려 5분이나 시간을 끌었어. 별로야. 더 짧게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라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거보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x는 a라는 위치에서 연속이 되는 조건을 한번 써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연속이라는 게 뭔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걸 예전에는 하지 않았었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6가지의 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 1차, 2차,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3차, 4차 다 이어져 있어요. 지금 얘를 뭐 요런 애가 있다고 쳐도 딱 보자마자 끊긴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럼 직관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한번 볼게. 요렇게 생겨먹은 애에서 여기가 A래. 두 번째,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래. 세 번째,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래. 자, 마지막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래. 물어볼게요. 누가 봐도 끊기지 않고 A라는 그 근처에서 A라는 점, A라는 값 근처에서 저 함수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애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뒤로 보고 구르면서 보고 달리면서 봐도 그죠? 누가 봐도 1번밖에 연결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은 왜 안 될까요? 2번은 왜 연속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끊겨 있어요. 구멍 뚫려 있잖아요. 함수 값이
그러니까 FA라고 하는 그 값이 좀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럼 이거는 왜? 방금 전에 정의가 안 됐는데 이번엔 정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삐뚤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요? 얘는 끊겼다를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죠. 끊겨 있죠. 이게 벌어져 있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연속이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뭐라고 불러?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연속과 불연속. 그럼 불연속을 통해서 연속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이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 돼야 돼.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 그 둘이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봐봐. 얘 극한값 존재해요? 네. 함수값 존재해요? 네. 그 둘이 서로 같아요? 네. 그러면 얘는 x는 a에서 연속인가요? 네. 확인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뭐라고? 함수가 x는 a에서 fx가 정의되어야 하고 이걸 더 짧게 말해서 함수값이 다른 애로 써드릴게요. 함수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x가 a일 때 fx는 그 무언가로는 어디로 가는 그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고 일 때 fx의 극한값이 정의돼야 되고 했던 대로 쓸게요. fx는 뭐 알파, a, 알파 얘를 다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fa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럼 거꾸로 또 한 번 물어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이잖아. 1번, 7번, 12번 말고는 개념을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 나 되게 잔소리할 내용이 많아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우극한 정확한이 같아야 돼요. 수렴한다. 그래, 그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돼요. 오른쪽에서 봐도 왼쪽에서 봐도 같은 값을 향해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서로 같다면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는 건 우극한값,
좌극한 값, 함수값이 3개가 모두 다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연속이냐?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연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을 같이 보시면 돼요. 쉽게 했고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똑바로 봐도 다 같은 애를 향하고 있으면 아! 얘는 여기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을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어떤 식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우리가 그 식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래. 아, 연속이다 라는 걸 본 순간 뭘 예상할 수 있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겠구나. 좌극한, 우극한도 같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에서 나오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에서 나와요. 이렇게 문제 5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 개념 지금 어디에 있냐면 5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재로 따지면은 이제 28페이지까지 좀 설명을 한 내용이고 28, 29를 설명했고요. 그죠? 28, 29를 설명했고요. 여기에서 그 29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29, 30을 정리한 내용 29, 30페이지를 정리한 내용이 여기 있는 계백문 12번입니다. 그 밑에다가 하나만 써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함수가 연속이라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그 3개가 모두 다 같아야 된다고. 우극한, 등호, 좌극한, 등호, 함수값.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이제 보셨으면 책 30페이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x는 a에서 함수 fx가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함수 fx의 그래프는 x인 a의 점에서 이어져 있다. 그래.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다는 거, 연속이 아닐 때는 불연속이다. 그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 이 3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페이지에 보기 2번만 한번 좀 보고 쉬었다 가는 거를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 보기 2번부터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